안녕하십니까? 송아트 미술 전문가 김인숙입니다. 아동 미술을 40여 년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교육해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중에 미술이라는 이런 이 과목 속에서 그리기라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언어이며 또한 지식의 구축이며 아는 것의 표현이다라고 한 삐아제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많은 의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림의 언어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견으로 보지 못하는 미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것이다, 감성을 표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갖게 되면 아이들의 의견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미술 전문가인 김인숙이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1회, 2회, 3회 계속적인 그림을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리기 지도법과 상담이라는 주제하에 제가 아이들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그림의 의미, 혹자는 심리가 들어있을 거야. 내 아이 의견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내 아이는 어떤 아이지? 많이들 궁금해하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 그림을 의견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아이들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이드의 감성의 표현이다, 정서의 표현이다, 또한 아이들의 무의식과 의식의 표현이다 라고 주장한 프로이드의 의견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한 감상이 되지 않을까요? 어흥, 숲속의 사장님, 왕 중의 왕. 이게 주제가 사자인데 주제에다가 어흥, 숲속의 사자라는 걸 넣었어요. 보다 더 사자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사자에 대한 이해력을 도와주고 사자를 그린 뒤에 그럼 너는 어디에 있니? 누구랑 있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우와 무섭다 하며 가슴에 별을 달고 무서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과 여기에 아빠가 이렇게 별을 달고 사자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 또 난 너를 못 이겨 이렇게 하면서 더 큰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게 보여요.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던 거죠. 어떻게 물었죠? 어흥 사자님, 숲속의 왕 중의 왕 사자님, 그런데 너는 여기 어디에 있니?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니? 를 표현하도록 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청자와 화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어떻게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2021년도 올해 우리 5살 반 한 반의 아이들 거를 이 차트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교육의 동기부여는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걸 그려주세요 라는 주제를 통하여 아이들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는 시간에 그림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 5살 반 한 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한 아이당 3장씩을 그리도록 한 거죠. 자, 우리는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아이들이 에너지가 어떤가요? 에너지가 대단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이며 선생님의 숙제는 굉장히 과중합니다. 이렇게 난화기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내놓을 수 있는 아이로 교육할 것인가는 선생님의 정말 큰 숙제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지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세 번째 아이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다 난화로 그리고 있네요. 형태를 알아볼 수 있나요?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난화, 낙서와 같은 표현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네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그린 그림에 어떤 기록을 했을까요? 총이에요. 엄청 커서 나랑 같이 하는 거예요. 총인데 엄청 커서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거래요. 총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견들을 기록에 남겼고요.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요? 이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무가 되었네. 와, 주인공이 나무군요. 나무를 그리도록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군요. 자, 나무가 되었네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가 되었네. 자, 어떻게 아이들이 표현했을까요? 이제 선생님의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의견으로 그림을 표현했네요. 나무의 형태가 드러나나요? 드러나는 아이가 있고 첫날의 그림처럼 낙서가 나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경청하여 표현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번 이렇게 하나의 걸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우주예요. 이 아이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애벌레가 좋아서 춤을 추고 있대. 애벌레가 춤을 추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죠?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나무가 되었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는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주에 대한 것들을 그렸어요. 또 똥을 찾으려고 땅을 파고 있대요. 형아나무는 똥을 찾으려고 흙을 파고 있다고 얘기하고 애기 나무는 상어랑 바다에 가서 놀고 있대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요? 똥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어가 바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네요. 자,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검은색인데 나무는 여기 있대요. 그러나 나무의 형태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 얼굴들로 표현한 아이들이 있네요. 와, 이제 나무를 나무처럼 이렇게 표현한 아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해서 들은 아이들의 의견은 몹시도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을 다 선생님께서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기록하네요. 이게 무엇이에요? 큰 동그라미 나무예요. 큰 동그라미 나무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무당벌레예요. 이건 무엇이에요? 무당벌레예요. 아저씨랑 무당벌레가 메뚜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내놓은 아이들의 의견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에 남겨주죠. 와, 이렇게 낙서가 나온 친구들이 있네요. 또 이렇게 나무가 나무처럼 바람을 쐬고 있다, 이름을 짓고 있다. 애기 나무는 또 와, 이렇게 가지들이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는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낙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런 의견들을 기록해주고 아이의 의견이 나무를 나무같이 그리지 못하여도 의견을 존중해 주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께서 의견을. 이 의견 속에서는 아이의 생각을 잘
잘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림 속에 그림을 선생님이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나무가 되었네. 그 지도법이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커다란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나무가 되었네. 예쁜 동그라미 일자 두 개 그려 나무가 되었네. 얘들아 그려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표현은 아주 재밌죠. 선생님은 결코 누워있는 나무를 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를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무도 누워있어요. 자, 나무들에 대한 의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물활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서로 소꿉놀이처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유치원 아이 시기에 아이들의 물활론적 사고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첫날에 아이들의 표현 활동은 세 번째 날 것도 한번 볼까요? 생각나는 거 그려주세요 해서 주제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수많은 낙서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컷 아이들이 꺼냈던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2개월 동안에 변한 내용이에요. 2개월 동안에 한 반의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 꽃나무가 되었네 한번 볼까요? 꽃나무가 되었네. 아까 그 낙서했던 아이들일까요? 이 아이들이? 아주 다른 의견들이 또 다른 표현들이 정말 명확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선생님의 역할은 딱 하나. 커다란 동그라미 속에 조그만 동그라미 꽃잎이 되었네. 줄기는 어디에 선생님은 모른다. 너가 관찰하여 표현해. 이렇게 한 거죠. 안내하고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이 지도법이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 활동들을 끌어낸 건데요. 이 아이는 계속 지금 낙서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아이들이 몇 장째 그렸을 때? 이제 10장째 그렸을 때 한번 볼까요? 10장째 그렸을 때. 바다에 대한 물고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표현하는 힘을 받게 된 거죠. 자, 선생님의 교육에 놀라운 효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자가 되었네, 사람이 되었네 한번 볼까요? 사람이 되었네. 자,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림에는 아이들의 의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 안에는 일상의 환경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결코 그냥 그림만 가지고 판단하고 어른의 눈으로, 어른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어떤 의견을 주었느냐. 주사예요. 엄마, 아빠한테 주사를 놓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형 비행기가 있어요. 엄마 지렁이는 추워서 여기에 숨어 있대요. 엄마 지렁이가 추워서 숨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들마다 자, 입이에요. 자, 입이래요. 그 다음에 등이에요. 몰라요.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는. 엄마는 너무 예쁘고 착하고 요리를 잘해요. 지금 요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가족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마 구름이 예뻐서 하늘을 보고 있대요. 자, 엄마 아빠의 생활들을 이렇게 그림에 그려내고 있다는 거, 또 아이들에게
그리기 지도법이라는 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아까 막연히 낙서로만 진행되고 낙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공간으로 또 하나의 형태를 구축해 나가면서 구성해 나가면서 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 오늘 첫 강인데요. 계속 이 강의를 통하여 아이들을 그림을 통한 아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응원자 또 진정한 공감과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추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